오늘은 중앙문화에 왔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정문이고요. 수습위원 모집 1학기 건 것 같은데 아직 붙어 있고, 옆에 좀 오래된 어떤 전통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중앙문화. 들어가 보도록 하죠. 들어왔을 거야, 들어왔을 거야. 여기 이런 거 똑같이 해서 아니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럼 우리가 저기 취재 자료 확보 차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지. 맞아요. 없어? 안 갖고 왔어? 안 돼. 모르겠네. 저희 중앙문화는 1952년도에 창간을 했고요. 올해 53년도에 창간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내일이면 드디어 66호가 나옵니다. 저희는 우열과 함께하는 진보언론이라는 편집 기조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자랑이라면은 중앙대학교에서 제도권 내에 있는 세력 중에 학교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신 거 아니죠? 네. 바로 나오네요. 준비가 돼 있네. 그러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도 좀 해주세요. 저는 중앙문화 지금 새 학기째 하고 있는 편집위원 이찬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편하게 하셔도 돼요. 저는 중앙대학교 교지 편집위원회 중앙문화 편집장 이슬쌤이고요. 사회학과 1, 2학번 이슬쌤. 네, 사회학과 1, 2학번입니다. 네, 중앙문화는 중앙대에 있는 교지로서 1953년에 창간되었고 우열과 함께하는 진보언론이라는 편집 기조로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 66호가 나와요. 교지하고 좀 다르게 중앙문화만의 특별한 점이 있으면 뭘까요? 이상씨?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소개하시죠. 저기 보고 하시죠. 그러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교집편집위원회 중앙문화 편집위원 이상이고요. 사회학과 13학번이고 제 새 학기째 하고 있습니다. 중앙문화 외에도 다른 학교의 교지들이 다 훌륭하고 각자의 개성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3학기째 중앙문화를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건, 중앙문화와 이제 다른 교지들 다 그렇겠지만 저희 구성원들끼리 되게 끈끈하다는 거, 구성원들끼리 좀 친하고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많고, 되게 친하게 지내서 편집실 오면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친하게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그런 게 이제 뭐 기획회의 할 때나 편집회의 할 때나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할 때 좀 더 중앙문화 구성원들끼리 단단하게 같이 좀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그런 특성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랄까 약간 인터뷰 같은 기획이 별로 없었어요. 63호 때까지만 해도 되게 말 그대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글을 많이 썼는데, 64호 때 구조조정 때도 그렇고 65호 때 비정규직 노동조합 때도 그렇고 좀 취재를 기반으로 특집이 많이 나왔었고, 그런 데서 아무래도 좀 강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저희는 그 학교에서 탄압을 받으면서 자치 언론으로 나왔는데, 그러면서 소정의 원고료를 받지만 그게 정말 한 학기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정말 턱없이 작은 금액인데, 그래서 그런지 중앙문화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좀 뭔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활동이 좋고 사명감을 갖고 하는 데에서 그래도 중앙문화가 좋게 나름 잘 나오는데 그런 게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3월부터 어떤 거 간단하게 했는지도 중앙문화에서 기획하거나. 일단 3월 뭐였지? 1월 달에
그 비정규직 노동자분들, 청소노동자분들 파업하셨을 때 외박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자유인문 캠프랑 공동 주최로 상영을 한번 했고요. 그리고 3월달에 대학 언론 포럼 기획단을 결합해서 대학 언론 포럼 했고 4월달에 이내창 열사 기념 사업회랑 함께 사진전 같이 준비도 했었고 5월달에는 새내기 교양학교 좀 했고 그리고 저번 주에도 자유인문 캠프랑 공동주최로 다큐나이트 상영을 했습니다. 새내교학교는 자유인문 캠프랑 지금 3년 정도째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저희 편집위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뭐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원래는 자유인문 캠프랑 같이 중앙대학교 새내기들을 초점을 해서 말 그대로 새내기 교양,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것은 대학이 아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중앙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대학 일반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자유인문 캠프 그리고 중앙문화, 녹지 이 세 단체가 같이 하는데 녹지 같은 경우에 이제 페미니즘, 여성주의 일반에 대한 강의라든지 교양, 그리고 저희는 이제 대학 언론에 관련된 교양, 발제수 이런 것들 담당했고 또 자유인문 캠프는 이제 대학 기업화를 주로 다뤘고 그래서 이제 중앙대학교를 비롯한 다른 대학의 새내기 혹은 재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참여를 했고 저희 같은 중앙문화 이제 구성 같은 경우에도 교양이 되니까 대부분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잘 진행됐습니다. 예, 그 이제 중앙문화라는 교지가 중앙대학교에서 어떻게 이제 받았는지 그리고 대학 언론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표현의 자유 좀 일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대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학칙, 그러니까 교내 게시물에 관한 이제 허가, 내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제 커뮤니티 중앙인에서의 그 이용정지 같은 일반적인 이용정지 같은 그런 문제를 다뤘고 또 이제 그 한 꼭지로 이제 대학 언론, 중앙문화라든지 뭐 홍대신문, 가대학교 같이 이제 학교의 편집권을 탄압받은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제로 같이 이야기를 진행해봤습니다. 이번 수습위원 모집은 일단은 책 안에도 수습위원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실리는데 그거 이외에도 뭐라 하지? 필러? 현수막? 네, 현수막도 달았고요. 그리고 그 손자부가 아니라 웹자부 저 뭐라 하지? 포스터를 엄청 많이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도 종이 붙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먼저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네, 한 9명 정도 왔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 있다 보니까 좀 오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았고 그래서 한 5명 정도 수습위원을 잡았어요. 일단 논술지를 보고요. 면접은 엄청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하면서. 논술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오시면은 일단 중앙문화가 다른 대학 언론하고 다르게 중대신문이랑 UBS랑 헤럴드랑 다르게 학교 밖에 그러니까 자치 언론이니까 그런 맥락을 설명하고 탄압받았던 것도 설명하고 기조 설명하고 논술지에는 뭐 65호에 대한 감상과 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편집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를 주로 물어봤어요. 학내 자치 언론 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학내에 있는 중앙문화 이외에도 자치 언론이 꽤 많잖아요. 뭐 성소수자 모임에서 내는 자치 언론도 있고 언론? 이제 뭐 소식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뭐 에세이 모음집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과 내에 있는 언론 뭐 자치적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디 자유인문 캠프 같은 경우도 학내 자치 언론 지원 사업으로 한번 지원을 받았었고 그런 것처럼 학내에 있는 큰 언론이 아니더라도 소규모의 그런 언론들이 중앙문화도 이제 예산적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괴로웠다 보니까 자치 언론들이 아무래도 예산적인 문제에서 가장 위기가 많이 오는 것 같아서 이제 중앙문화 예산에서 소정 일부를 떼어서 이제 자치 언론 지원 사업을 이렇게
자치 언론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신청서가 와요. 그래서 그거 받고 그 언론에 이제 어떤 언론인지 보고 이제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언론이 발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예요. 네. 뛰어들 게 있어요. 밥값을 줄여서. 근데 대략 한 그 신청하는 대학 언론들이 있어요? 그 자치 언론들이 학내에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아, 네. 있어요? 네,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거 물어보네. 얼마나 받아갔어요? 지원 얼마나 받았어요? 드릴 돈이 별로 없는데.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아, 그래도 많이 주네요. 네, 또 거기에서 그 돈만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데서 또 끌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대학 언론의 위기라고 하면은 뭐 그때 발제했던 것처럼 편집권의 위기도 있고 예산 위기도 있고 뭐 구성원 재생산의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중앙문화 같은 경우에는 그때 2009년, 2010년에 책이 수거당하고 이제 학교에서 교지 대금을 전에 삭감했던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좀 중앙문화가 그래서 처음 제일 먼저 겪었던 거는 예산적인 문제하고 편집권의 위기가 제일 크게 닥쳐왔었죠. 근데 그 이후로 그거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구성원 재생산의 문제가 그 다음에 또 생겼고 그 이후에도 뭐 학내 구성원들의 무관심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게 많았어서 일단 대학 언론의 위기는 되게 복합적이고 한 대학 언론이 헤쳐나가기가 되게 힘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뭐 매체 내에서의 혁신도 필요하겠죠. 뭐 그런 트렌드를 읽으면서 학내 구성원에 다시 관심을 불러들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거 이외에도 되게 기반적인 문제들, 뭐 예산 문제나 편집권 침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언론이 학교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서 그걸 학교와 1대1로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 언론 포럼 기획한 것도 이제 개별 언론 하나하나가 이제 그런 대학 언론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건 너무 힘들고 요원해 보여서 이제 다른 언론들하고 함께 뭔가를 해나가면은 그래도 대학 언론의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훈련의 과정을 약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일 때문인지. 그러니까 그때 58호에 네, 총장에 대한 만화를 실었는데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언론매체부 소속이었어요, 중앙문화가. 그래서 발행인이 총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걸 만화를 실었다고 이제 어떻게 총장이 발행인인 언론이 총장을 비판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문화에 통보도 안 하고 그냥 그 전량 수거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때 선배들이 밥 먹고 올라오다가 트럭에 실려있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우연히 정말. 그래서 전량 수거한 걸 알았고 그래서 가져와서 학교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학교가 이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고 뭐 너희 이제 대학 언론매체부에서도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학교와의 계속 마찰이 있었는데 그때 선배들도 열심히 투쟁했고 다른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도 지지 많이 해주셔서 그때 무제호도 한번 냈고요. 대학교 조선이라고. 그러면서 학교와 어느 정도 협의 끝에 이제 자치 언론으로 나오고 이제 옛날에는 학교에서 예산 어느 정도 줬는데 이제 자율납부제로 전환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21세기 대학뉴스에서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하러 왔고. 그 수습위원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수습위원회다 게다 새내기입니다. 본인 소개랑 중앙문화에 대해서 한마디? 네. 자랑도 좋고. 네. 네, 저는 신문방송학부 1사학번 이대엽이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문화에 대해서 잘 말해.
알지? 중앙문화는 제 삶의 일부입니다. 전부라고 해야지. 1분밖에 안 돼요. 죄송합니다. 자, 앞으로 전부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 찍으실 줄 알았죠? 네. 다 합니다. 하면 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랑 중앙문화 자랑 좀. 감독님. 중앙문화 감독님이세요? 네. 편집위원 장민경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중앙문화는 진짜요? 유명인이네? 중앙문화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아, 전부에서 이제 다시 일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근데 저가 이제 중앙문화를 2012년도 2학기 때부터 했는데 2012년도 2학기 때는 좀 학교가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진할 때도 되게 특집 냈을 때도 되게 선배들이랑 고민이 많았었어요. 특집을 뭘로 해야 되는지. 근데 작년에 학교에서 문제를 빡빡 터트려줘가지고 특집 고민 없이 썼었는데 작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조조정이 있었고 학교에서 또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통보를 했고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반대하면서 네, 그 시간이 좀 많이 이제 투쟁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천막도 폈고 공간 정보도 했고 근데 뭐 안타깝게 사실상 거의 구조조정 그때 학교 안대로 진행이 된 상태라서 또 되게 안타까운 게 있고 또 작년 2학기 때 같은 경우에는 학내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생겼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계속 자기들이 제3자라고 하고 용역업체는 이게 우리 노동자들과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학교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계속 모른 척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도 또 청소노동자분들도 천막 치셨고 본관 점거하셨고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계속 이제 불법 파업이라고 하고 뭐 그때 아시겠지만은 청소노동자들 고소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뭐 구호 한번, 뭐 대자보 한번 붙일 때마다 100만 원씩 물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도 있었고 또 올해 초에는 그 김창인 씨가 인문대 선거 나오셨었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김창인 씨가 이제 피선거권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거의 반협박 쪽으로 그 선거관리위원회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또 선거가 파행됐고 무산됐고 그래서 결국엔 자퇴를 하셨죠. 네, 그래서 중앙대는 네, 계속 정말 악질. 네. 중앙대 하면 사실은 네. 10년인가 9년에 고공크레인 투쟁 한번 했잖아요. 네, 노영수 씨 네. 주인공이 알고 있어요. 있는데, 네. 그분 제적당한 건가요? 어쨌든 올해 학교 복학하셨죠? 아니요, 작년에 다니셨어요. 작년에 네. 다니셨어요? 네. 그때 그 고대문화랑이 아니라 중앙문화랑 해서 그 취재나 이런 것도 좀 알리기 위해서 활동들 이런 거 있으면 좀 그때 당시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노영수 씨랑 뭐 김창희 씨랑 네, 김창희 씨도 맞아요. 네네. 그때 같이 투쟁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노영수 씨랑 세계 고대녀 이름. 고대녀 누구였지? 김예수 씨. 김예수 씨 말고 2008년에 김지윤. 김지윤 씨랑 같이 인터뷰했던 기획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중앙문화 그때 보면은 노영수는 중앙대 학생이다 이런 글도 있었고 네. 유령. 이런 글도 있어요. 미치겠다. 그분이에요. 그 인터뷰하셨던 강남규 씨. 편집장 이씨. 네. 아, 그분 그린 거네요? 네. 어이구. 알람이 지금요? 어제 얼마나 복잡하게 살았는지. 오랜만에 낮잠 좀 잤다. 네네 말씀해. 네, 현장 다 내보내야지. 현장 상황이랑 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며칠이었지? 5월
날짜는 기억하지 않는데. 네, 5월 초였던 것 같은데. 5월 7일. 7일이었나? 수요일이었어요. 2시였는데 2시 반이었나? 네, 여튼. 네, 그때 저는 수업 도중에 이제 카메라를 들고 나갔는데 김창인 씨가 자퇴한다는 소식은 사실은 그 이전에 듣긴 했었어요. 네, 그때 그 자퇴하려면 교수님들하고 면담인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이 설득하셔가지고 한 번 그냥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근데 결국에는 또 자퇴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그때 기자회견을 갔는데 이제 그때 카메라를 들고 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엄청 많이 와서 그때가 되게 그 시간표 이동하는 시간이라서 그런지 교실 이동하는 시간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되게 많이 와서 되게 놀랐는데 막 사람들이 이제 이제 뒤에서 듣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자퇴한대. 근데 왜 기자회견을 왜 한대? 그래서 막 근데 그 중에는 뭐 자퇴하려면 조용히 자퇴하죠. 이렇게 소란 만드냐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되게 막 안타깝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그때 후문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교양학번 뒤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후문에 보면은 근데 고등학생 애들이 막 고등학생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막 나 여기 꼭 입학하고 싶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선 자퇴 선언을 읽고 있고 그래서 되게 좀 많이 아이러니했던 것 같고 또 김창인 씨가 발언을 하시는데 그 뒤에 이명신 박사라고 저희 학교 설립자 동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김창인 씨 뒤로 이렇게 보이는데 뭔가 이명신 박사의 정신?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곳을 창립을 했는데 대학에서 한 학생이 대학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퇴하는 모습 되게 인상 깊었고 또 그때 사회 보셨던 분이 같이 그때 구조조정 때 김창인 씨랑 한강대교 위에 올라가셨던 분인데 그분이 되게 울컥 하시더라고요. 사회 보실 때. 그래서 저도 약간 뭔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어땠냐면 색깔이 그러니까 대학 학내 문제를 되게 굉장히 사회 문제와 연결시켜서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실린 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 근데 그런 이제 아이템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아무래도 좀 학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내의 문제하고 사회의 문제하고 사실은 되게 비슷한 맥락이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좀 사회면이랑 문화면이 약간 빈약했는데 이게 좀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비슷한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사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근데 이런 거를 중앙대 학우분들한테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네 그렇게 사회 선정할 때 약간 시의성 있는 것도 싫고 시의성이 있지 않아도 지금 꼭 해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교재에 실고 있어요. 이번에 두 분이서 네. 글 쓰셨잖아요. 네. 들어가 있을 텐데 네. 그 간단히 그 자기가 이제 썼던 교재 실은 어떤 무슨 기사인지 어떤 내용으로 기획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학내 성소수자 커뮤니티 레인보우 PC라는 이제 그 커뮤니티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원래 이제 그러니까 올해 초에 그러니까 개강 초에 그 여기 근처에 바로 여기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었는데 성소수자 중앙인 학우들의 입학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었어요. 그 레인보우 PC가 벌었던 건데 이제 그 작년에 아까 이제 대학 언론 지원 사업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작년에 그 2학기 때 고등어라는 책을 이제 레인보우 PC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일부 지원을 받은 걸 통해서 책을 냈기도 했었는데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이름 정도를 알고 있다가 올해 그 현수막을 보고 좀 이제 관심이 갖고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내에 존재하는데 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특성상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담고 싶다. 그게 교지가 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에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성소수자 커뮤니티 자체가 아우팅에 예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인이 인터뷰를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일일 수 있고,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생각보다 좀 흔쾌하게 이제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이제 질문지를 보내드리고 하루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인터뷰 기사를 쓰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새내기 노동자 아, 네. 저는 이번에 친구 같아. 새내기 노동자 그리고 새내기 대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수능이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겨울방학 때 제가 7일 동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을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낸 글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 그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뭐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힘든 일 나중에 안 하려면 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막 배우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른들이 많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쪽에서 느꼈던 거는 그런 체험들이 그런 노동 환경에서 어떻게 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긴장. 떨리네요. 괜찮아요. 빨개진 것 봐. 여기 좀 이런 노동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불합리하고 좀 부조리한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고쳐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저는 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또 그렇게 그런 노동 환경에서 느꼈던 어떤 부조리함이라든지 아니면 비합리성들이 대학에 와서 느끼는 것들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이제 다닌 지 이제 1학기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그런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과 지금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그 새내기 대학생으로서 느꼈던 이런 학교의 이미지, 뭔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학생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이런 학교의 태도가 너무 공장의 그런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환경과 닮아 있었다, 이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됐어요. 이분도 수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들어오니까 다 긴장해. 21세기 대학뉴스에서 나왔고요. 네. 네, 자기소개랑 네, 중앙문화 자랑. 자기소개랑 중앙문화 자랑 많이 했으니까 네. 편집장님 자랑 좀 해주세요. 편집장님 자랑. 저는 중앙문화 수습위원 최효석이고요. 우리 편집장님은 이상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알람은 5시 반에 맞춰져 있던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구가 그 정보 구조조정 다시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문화 전체 편집장이고요. 작년까지 이제 중앙문화 65, 66호 작업하고 올해는 이제 임기가 끝나서 한 명의 중앙대 학생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온 강성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아까 주셨던 거 다시. 언론 포럼 기획단 주최하면서 느낀 점. 제가 언론 포럼 기획단 준비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신기함이랑요 안타까움이었는데, 뭐가 신기했냐면 일단 이 정도 반응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처음 1차 포럼 때 한 10몇 개 매체 한 30-40분 정도 오셨고, 두 번째 열었을 때 2차 포럼 때 한 30-40개 매체 몇 분 정도 오셨었는데, 일단 이 정도 호응이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고, 모여도 이제 좀 어느 정도 문제의식이나 위기감 있는 매체들 한 서너 개 정도? 많아 4-5개 정도 모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일단 너무 많이 모여서 일단 정말 신기했고요. 감격스럽기도 했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게 되게 안타까웠던 게, 대학 언론 포럼이 처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대학 언론의 위기라는 거잖아요.
그 대학 언론이 위기라는 것에 이렇게 많은 대학 언론인들이 공감하고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학 언론의 위기라는 것이 정말 한두 매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언론 사회 전반을 관통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중앙문화 표지 다음 장인 세월호를 추모하며 그 뒤에 이제 대학 언론으로서의 중앙문화의 다짐이라는 부분인데 이제 세월호 참사 때 대부분의 언론에서 되게 비윤리적으로 많이 그런 걸 다뤘고 오보도 많이 냈고 사실이 아닌 거를 너무 사실처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보험 비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걸 많이 보면서 분노를 많이 했어요. 저희 각 구성원들이.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를 추모하면 그래 우리가 이제 대학 언론이고 대학 언론도 언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대학 언론으로서의 중앙문화의 다짐이란 부분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이 세월호 참사 때 기성 언론들이 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우리는 그렇게 대학 기성 언론의 그런 안 좋은 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 뭐 그런 면과 다르게 좀 더 차별적이게 좀 옳은 것에 대해서 중앙문화가 생각하는 옳은 것에 대해서 제가 그 글을 안 써요. 옳은 것에 대해서 네 보도를 하겠다. 네 그런 식의 글도 하나 들어갔었거든요. 사실 이번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 중앙문화에 기고를 하게 됐어요. 기고를 하게 돼서 기고를 이제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누구는 이제 현상이라고도 하고 열풍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안녕들 하십니까를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고를 하게 돼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 여러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자보라는 형식 자체가 중요했다기보다는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질문 자체가 컸잖아요. 일단 물음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대답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안녕하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뭐 열풍 혹은 뭐 사회적 운동을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라도 좀 그런 말이 갖고 있는 힘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이제 흔히 그 세월호 침몰 당시에 그 배 안에서 울려 퍼졌던 명령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게 낯선 명령이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일상적인데 누구한테 우리가 막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대학 혹은 대학생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끊임없는 수많은 가만히 있으라라는 명령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뭔가 뭐 스펙이나 뭐 학벌 혹은 뭐 취업만을 위한 어떤 취업사관학교로서의 대학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 같은 것들을 항상 온몸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그런 불합리가 이건 좀 문제가 아닐까 혹은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사방팔방에서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하면 너는 이 경쟁에서 도태되고 배제되고 낙오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불안을 조성하는 사실 이번에 그런 가만히 있으라라는 너무나 일상적인 명령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의 대학 혹은 대학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큰 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안녕하지 못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대답할 수 있지만 가만히 있으라라는 명령에 그게 순응하지 않고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어쨌거나 물론 이제 많은 사회적인 참여나 사회적인 관심이 몰려있지만 특히 이제 가만히 있으라라는 어떤 침묵행진을 처음 제안하고 그걸 이제 이끌고 있는 것들이 이제 대학생이라는 점 그것이 앞으로 대학과 대학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모순과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2차 포럼 같은 1차, 2차 포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쉬움이 더 많죠. 일단 준비가 미진했던 점이 좀 있고 여러 가지 피드백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일단 뭐 그 기획을 했던 입장에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1차, 2차 대학 언론 포럼은 뭔가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발굴해내거나 어떤 실천적인 움직임을 끌어내기 위한 모임이었다기보다는 지금 대학 언론 사회가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고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매체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적어도 어떤 그 실천적인 혹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혹은 연대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당위와 필요성을 좀 대학 언론인들이 좀 공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3차 포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대학 언론 포럼 기획단 2차 피드백 이후에 아직 각자 매체 활동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모여서 뭔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마 이전에 있었던 논의를 좀 확장을 시켜보면 대학 언론 포럼 같은 경우에는 전국 대학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획단위들이 대체로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까 지속 2회 연속으로 수도권에서만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지방에 있는 개체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이제 개체를 좀 개체 장소를 바꿔본다거나 가장 좋은 거는 좀 지역 거점 매체들이 서서 지역적인 어떤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2차 포럼 때 참여했던 몇몇 매체들 중에 이제 그 의사타진이 됐던 매체들이 몇몇 매체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방학을 기점으로 그런 매체들 중심으로 좀 지역 거점 매체를 중심으로 한 어떤 네트워킹의 노력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2차에서 그 공감대 확산 혹은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하는 과정 너머로 좀 더 뭔가 구체적인 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와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단들이 모여서 또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한 가지 좀 중요하게 달라질 지점은 기존의 대학 언론 포럼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럼 일자가 어느 정도 나오면 매체 단위로 임시로 모여서 그 포럼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3차 포럼부터는 이제 좀 대학 언론 포럼 기획단을 좀 상시적인 모임으로 꾸려서 매체들뿐만 아니라 개인 대학 언론인들도 모여서 이제 대학 언론 포럼뿐만 아니라 뭔가 좀 더 대학 언론 사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들을 이어갈 수 있는 모임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부담. 한 학기 더 남았다. 네. 왜 책을 냈는데 한 학기 더 남아가지고. 네. 이번 연도는 제가 편집장을 계속 할 것 같은데 다음 제가 이번 학기에는 좀 처음 편집장 하는 거였고 편집장 할 생각이 없었는데 된 거여서 좀 많이 서툴고 미흡했던 부분이 많았어요. 뭐 회의 진행 과정도 그랬고 피드백하는 것도 그랬고 네, 이제 다음 학기에는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한 번 해본 거니까 좀 더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만들 계획이고요. 다음 학기에는 좀 더 새롭고 새로운 소재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뤄보고 싶고 네, 일단 이번 학기 아직 책이 내일 나오는데 다 그런 학우분들의 반응을 한번 보고 좀 이번에 목차를 좀 많이 바꿨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학내, 사회, 특집 학내, 사회 있나? 이렇게 딱 4가지로 많이 나눴었는데 비슷한 것끼리 많이 묶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좀 학우 여러분들의 반응이 되게 기대되고 다음 학기엔 또 수습위원들이 이제 2학기 때로 접어드니까 수습위원들의 그런 능력이 발휘되길 기대해보면서 편집위원도 네, 그러면서 네, 다음 학기엔 좀 더 좋은 책과 좋은 내용으로 학우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수습이 한 번 더 오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1학년 다음번에 싶었어. 네, 새내기고. 아, 네. 새내기. 네. 믿기 어렵지만. 농담입니다. 어렵지만이라니요. 인터뷰가 지금 지금 적진에서 조카별이에요, 조카별. 적진이라고 하지 마세요. 오적인데요, 지금. 본인 소개 제가 갈게요. 제가
그까지. 21세기 대학 뉴스라고. 대학 언론 이쁘다. 네, 간단히 본인 소개랑 네, 중앙문화 소개 자랑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편집장님한테 한마디 기존에 하고 싶었던 얘기. 갑자기 생각나니까. 민수야 잘 말해. 수석이는 참고로 말 못했어. 두고두고 쌓아놓는다. 아 지금 말하면 되죠. 네. 예,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14학번 제민수고요. 새내기 아닌 것 같아도 새내기 맞고요. 네,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아니 뭐 예. 말이 허잖아. 중앙문화의 장점은 이제 뭐 학교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여타 다른 교지보다 더 심도 있게 다룬다는 점, 그런 점과 또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가족 같은 분위기랄까 그런 것도 왜 다시 나가세요? 굉장히 네, 한 분이 더 오셨는데 같이 합류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 와. 수비입니다. 와 수습이다. 같이 네, 같이 앉으세요 여기. 빨리 민수. 외로운 친구를 구하는 어떤 기분으로 같이 앉으셔가지고. 뭐 하는 거야? 21세기 대학 뉴스에서 중앙문화 인터뷰를 왔는데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자기소개랑 그 교지 자랑, 그다음에 편집장님한테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욕해도 돼요? 네, 욕해도 됩니다. 네. 바로 앞에 있지만, 네, 마치 영상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편집장한테 영상 메시지를 이렇게 띄우는 거죠. 네, 네 계속 얘기해 주시면. 계속 어디서부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편집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부터. 예. 다음 학기에는 글도 제때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와. 네, 본인 소개랑 네, 편집장님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는 이번에 중앙문화 수습위원으로 지원하게 된 오치원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중앙문화는 이제 진보 언론을 표방하고 있고요. 야 역시 신박하다. 중대 옆에 있는 중대신문과는 다르게 조금 더 진보적인 어젠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탐사 보도를 하는 그런 이제 교지. 저도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왔고요. 편집장님한테 맞지. 편집장님 항상 고생하시죠. 예. 되게 조그만 하신 최고를 지녔는데 저 최고에서 어떻게 저런 체력이 나오는지 저 정말 의문이고요. 뭐라고 했냐?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 했어? 예, 이상입니다. 마무리한 것 같은데.